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반도체 첨단 소자 공정개발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 애닐라이트 스쿨 간 양해각서 보고건,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이웃분쟁 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도시 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우영훈 반도체 AI과장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76호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미래기술학교는 평택시 주요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실습 교육 과정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도비 매칭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2024년 4개 과정 91명 중 81명이 수료하였고 그중 반도체 기업 취업자 22명을 포함해 총 37명이 취업하여 45%의 취업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금년에는 3개 과정 57명이 7월과 8월에 교육을 받고 수료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 미래기술학교 사업은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여 전년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77호 반도체 첨단 소자 공정개발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기업들이 고가의 연구 장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기술 상용화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도체 첨단 소자 기업 중 첨단 업종 코드로 등록된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소자 공정 실중화 분야 2개사, 정밀 특성 평가 및 신뢰성 분석 분야 2개사 등 총 4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첨단 공정 장비와 박사급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한 한국나누기술원에 공공위탁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성능 검증까지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78호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관내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제조 현장에서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금년 처음 실시한 과정으로 초, 중, 고급 3개 과정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초급 과정 41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제조기업에 특화된 AI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인문, 고급 등 2개 과정 6기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 과정을 운영한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관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와 애닐라이트 스쿨 간 양해각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오는 9월 22일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애닐라이트 스쿨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평택시와 애닐라이트 스쿨이 국제학교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이웃분쟁 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이웃분쟁 조정센터는 2020년 4월에 최초 위탁하여
현재 평택 YMCA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이며 연간 위탁 예산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금년 10월 중 수탁 기관을 모집 공고하고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웃분쟁 조정센터 재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택 시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이게 지금 올해는 어디서 하고 있죠? 그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죠? 평택대학교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산업진흥원에 이제 공공위탁을 해서 또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또 이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그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직접 시에서 민간 위탁을 했었다가 지금 이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공공위탁을 뭐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제 진행은 거기서 하고요. 실제 교육 시키는 것은 이제 그걸 갖춘 그런 곳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도 했었고 지금 이제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장비를 갖춘 그런 곳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장비를 갖춘 그다음 한국과학기술대학교나 이런데 그런 데가 이제 들어와서 공모에 참여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에서 끌고 가는 기획을 하고 주관에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산업진흥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이렇게 산업진흥원으로 공공위탁한 게 지금 몇 년 차인가요? 지금 그 전에 직접 민간 위탁하다가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같은 그 일부 역할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제 산업진흥원도 이런 노하우가 생기고 하겠죠. 근데 과연 이게 좀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도비 50%, 시비 50% 이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인데 이게 그 교육 기간을 보면 너무 좀 그 뭐랄까 짧은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 여기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라든가. 교육 기간은 이제 그 뭐 20일에서 이제 공정 장비 같은 경우 40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장비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이제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 기본적인 장비 이렇게 돌아가는 그 원리 정도 배우는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개 오는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관련 학과 이제 졸업생이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학생들도 좀 뭐 일부 오고요. 또 재직자들도 일부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습득하고 나서 이제 또 저희가 취업 영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길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제 직업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저희가 또 너무 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취업률이 한 45%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이쪽에 전공을 했다든가 이쪽을 아는 분들은 이 짧은 기간에 교육을 받고 가능하겠죠. 근데 이 새로운 그 신규 입문하는 분들은 이 기간 갖고서는 좀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말씀하십시오. 예. 기업체도 물어봤는데 거기서 기본 배우고 와서 사실은 기업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또 한 번 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기본을 좀 가르쳐서 보내면 그 장비를 다루는데 교육할 때 좀 빠르기 때문에 습득시키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좀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25년도 이제 추진 현황을 보면 신청을 94명이 했는데 이게 이제 1차, 2차가 있어요. 1차 때는 몇 명이 신청을 했고 2차 때는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이게 묶여서 그냥 94명 돼 있는데 그리고 교육은 16명이 받았어요. 신청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94명이면 배 이상 2대 1이 넘는 경쟁률에 2.3대 1이네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은 1차 때는 16명이고 2차 때는 24명. 그래서 딱 정수를 맞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차 때는 왜 인원이 적었나요? 그 1차, 2차 그렇게 선발을 하면서 이제 20명씩 선발을 한 건데요. 근데 1차 때 시간이 안 되시는 네 분이 2차로 옮겨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 일주일 간격으로 했네요. 그렇죠? 교육 기간을 일주일 뒤에 바로. 예, 비슷한 과정이라 동시에 그건 한 거네 거의. 겹치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전문가 과정도 보면 46명이 신청을 했어요. 모집은 30명인데 근데 교육은 19명만 46명이 신청했다가 이제 뭐가 안 맞아가지고 다 포기한 그런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은 일단 저희가 모집 인원보다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면접이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교육생을. 그래서 19명만 선발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선발은 더 많이 했는데 교육 자체가 지금 뭐 포기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실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2차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이렇게 돼 있네요. 보면 이제 모집 인원에 비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또 이제 수료하는 분이 있고 그 중에 이탈하는 분이 있겠죠. 이런 게 보면 좀 24년 추진 결과 같으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셔가지고 왜 이런지 이런 거 좀 문제 파악도 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이게 저희는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시는 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거의 이제 미취업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45% 정도 취업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하면서 이제 그런 그 교육생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기업체의 의견들을 반영하셔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좀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공공위탁 요 관련 운영을 미래기술학교 운영 요 지원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훈련이에요. 거의 전문 인력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부장 관련돼서 이 본 사업의 이게 필요성과 근거가 소부장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인데 지금 이 내용상 반도체 과정 이렇게 보면 이 전문 인력을 양성을 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짧은 기간에 20일
전문가 과정 10일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2차 엔지니어 과정하고 전문가 과정 해가지고 10일인데 요게 지금 거의 평택시에 지금 취업률 따졌을 때 이게 37%가 평택 관내 지금 그 프로테이지인가요?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 취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관련 게 관내에 취업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관내를 벗어나서 다 취업한 관내 기업도 있고 관외 기업도 있고요. 있습니다. 다 포탈 다 통합해가지고 그 프로테이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비를 보면 3억이에요. 3억. 그렇죠. 네, 3억인데 그 관련된 뭐 산출 근거는 뭐 정확할 수는 없었는데 3억에 딱 맞춰가지고 산출 내역을 보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막 이건 뭐 그냥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3억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3억 갖고 과연 이분들이 뭐 수습 과정이든 인턴 과정을 대부분 좀 어떤 기업이나 가면은 3개월 이상을 해야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질 그런 단계에 이르는데 요 교육을 받고 나서 뭐 인센티브나 가산점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혹시 그 기업에? 회사를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사실 장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준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을 때 그 회사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장비도 아니고 이거 했다가 가서 또 다시 또 상이한 장비를 다루면은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작용이 되나요? 그래도 가산점이라도 있으면 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수한 그걸 갖고 수료해서 수료증을 갖고 내면 뭐 취업하는데 어느 정도 이 가산점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걸 꼭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을 텐데 하다가 아까 뭐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막 이탈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 게 별로 이걸 배워서 자기한테 플러스 요인이 작용이 안 되면 큰 의미 부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업을 뭔가 좀 추진하는데 더 이게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기업들하고 뭔가 관계를 잘 맺어서 이거를 이수하면 좀 인센티브를 좀 뭔가 가산점을 좀 취업하는데 줘야 여기에 더 열의를 갖고 배워가지고 가지 않나 그런 걸 좀 사업하실 때 그런 걸 좀 더 좀 세밀하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요 관련된 거는 산업진흥원이 공공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거에 만약에 이게 동의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잘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거를 좀 잘 좀 더 사업하는데 그쪽 산업진흥원하고 좀 말씀을 나눠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뭐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좀 활발하게 이 사업이 될 수 있게 뭐 금액이 늘어나도 뭐 더 활발하게 해가지고 소부장 관련돼서 여기서 취업할 수 있거나 재취업할 수 있는 거를 좀 열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작년은 한경대에서 했던 거죠? 위탁을. 24년도에는 한경대도 한경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25년도 올해는 올해는 지금 평택대학교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한경대나 평택대가 빠지고 산업진흥원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요? 산업진흥원은 이제 요 사업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맡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실질적으로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있는 할 겁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 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직접 위탁하지 않았어요? 그 과거 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24년부터 저희가 진흥원하고 그쪽에 같이 한 건 위탁한 거로 아는데 알고 있습니다. 직접 위탁을 했던 건 아니냐고 모르고 오신 거예요? 우영 관장님은?
아닙니다. 이 저희가 이 사업이 생기면서 이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한 적은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4년부터 시작을 한 거 23년인지 24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애초부터 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거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우리한테 위탁이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주겠다라는 이제 동의안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사업 주관하면서 또 이제 실제 진흥원에 뭐 장비가 있고 뭐 교수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이제 같이 또 공모해서 같이 가야 될 그 제가 겁니다. 묻는 뜻은 예. 그 학교에 직접 주는 게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뭔 차이냐 이거죠. 어쨌든 관리를 해라 산업진흥원에서. 관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짜고 또 수강생 접수를 하고 독려하고 수료하면 또 관련 그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관련 업체에 또 실습 나가는 하루 정도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 관리를 진흥원에서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이따 다시 물어봐야 되겠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실무를 지금 이 의탁을 그 산업진흥원에다가 의탁을 주면 산업진흥원에서는 다시 대학교에다가 아이들 실습생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학교에다 의탁해서 교육은 학교에서 받는 문제죠? 실제 교육은 이제 진흥원에는 강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 의탁, 그것도 이제 재의탁. 공모를 합니다. 진흥원에서. 그래서 네. 이제 한경대가 뭐 김영훈 의원 말씀하셨듯이 24년에는 한경대하고 폴리텍대가 같이 이제 장비하고 이거 활용을 해서 했고 금년도는 평택대하고 교육기술대학교 거기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모해서 선정해서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국제대학도 같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게 국제대학은 빠졌나 봐요? 이제 공모 과정을 오픈을 하고 연락들은 다 드리거든요. 같이 예. 참여하자라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선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교육 기금이 우리가 의탁금이 이제 3억이잖아요. 3억이면 이게 이제 80명 두 개 과정에 걸쳐서 80명 모집을 하는데 20일씩 이게 20일씩 2회면 이게 그 공정장비 엔지니어는 20일씩 교육을 2번 받으면 40일 교육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전문 기술은 이것도 20명이서 10일 받는 거예요. 그러면 2회면 20일 받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이렇게 20일 2번 받고 10일 2번 받으면 이제 여기에 교육이 끝나는 건가요? 아이들 취업시킬 수 있나요? 지금 교육 받으면? 예, 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한 가지 과정만 참여를 하는 거고요. 예. 공정 장비든 반도체든. 예. 근데 그 과정을 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숙련된 그 자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반도체 장비를 다루는 그런 실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요 커리큘럼 중에 실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방문을 하고 또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하고 이렇게 매칭데이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개 취업을 갈망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 매칭데이를 통해서도 기업들에 좀 많이 취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금 취업 기술을 배우러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학생인가요? 아니면 성인도 계신가요? 학생과 그 성인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연령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아서. 15세 이상 미취업자? 15세 이상 미취업자 얘기했어요. 15세 이상 미취업자고 경기도 내 주소지 둔 학생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보다는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나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마른 어떤 그 청소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학력 제한 같은 건 없이 그냥 무조건 교육을 받고 싶다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훈련 수당을 여기 그 세부 내역에 보니까
이게 반도체 그 공정은 18,000원에서 40명한테 20일 하면 하루에 18,000원씩 주지만 이게 또 그 장비는 또 18,000원씩 40명에 열흘 이게 이제 수당을 주는데 이게 전에 여기 이제 산업진흥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국비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학교에서 옛날에 빅데이터나 아니면 드론 교육 같은 걸 위탁을 국비로 해서 위탁 받아서 그때도 학생들 교육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을 먹고 자고까지 이렇게 그 학원에서 국비 담당하는 그 학원에서 감당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뭐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 수업을 안 하고 전문적으로 그쪽에 가서 3개월 코스를 그전에는 했어요. 산업진흥원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다 보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여기 학교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뭐 출퇴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숙식도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훈련 수당만 주고 있네요. 훈련 수당이 보니까 2,160만 원 이 정도 훈련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직업 훈련 학교가 되고요. 예. 저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본인들이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는 내용입니다. 봤는데 그냥 그 저기 훈련 수당만 하루에 18,000원씩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훈련 수당만 있고 이게 어떻게 출퇴근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부재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0일 교육받고 10일 교육받아서 과연 중소기업이나 이거 관계된 뭐 반도체 관련된 이런 기업에서 이 교육받은 훈련생들이 여기서 적응을 해가면서 끝까지 그 뭐랄까 생계에 필요한 어떤 그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우리 그동안 이게 저기 올해 했고 이거 내년 예산이잖아요. 올해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올해는 아직 이제 교육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요. 올해 결과는 아마 연말 정도면 취업생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 기간 기일이 이게 20일씩 40일인데 이게 1년 동안의 교육비잖아요. 그러면 이거 교육은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저희 올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정장비 교육으로 1차, 2차를 진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건 반도체 장비 전문가 과정으로 지난 8월 말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개월수로 어떻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전문가 반도체 장비 전문가는 하반기에 하는 건지 공정장비 엔지니어는 상반기에 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가 내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우리 그 평택 우리 저기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자 지금 재위탁을 하는 거죠? 지금 위탁 주려고. 예, 동의하는- 공공위탁에 대한 동의를 동의를 받는 드리는 거죠?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라는 전문 공단이 생겨서 아마 미래도시 전략국에는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직접 그 관리 안 하고 산업진흥관리공단에다 주면 또 우리 또 진흥원에다 주면 진흥원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뭐 이렇게 좀 뭐 시간을 이렇게 조금 번다고 그러든가 하여튼 위탁줘서 마음은 편하실 것 같은데 이거 관리 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취업률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그 모집 과정의 공정 뭐 이런 거 정확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화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반도체
첨단 소자 공정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첨단 소자 공정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동의안. 이제 한국 나노기술원에 위탁을 주시는 거죠. 공공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지금 기간은 이제 1년에 100% 시입이네요. 2억. 예, 2억이고 여기에 그 지원 대상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해서 네. 각 기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업체들한테는 다 공문을 뿌릴 거고요. 모집 공고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신청하는 기관은 나노기술원에서 별도로 선발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나노기술원에서 선발을 하나요? 예, 나노기술원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나노기술원의 이론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업 지원비에 소자 공정 실증화 2개사 7천만 원씩 1억 4천, 정밀 특성 평가 및 신뢰성 분석 2개사 500만 원씩 1천만 원, 1억 5천이 기업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이걸 갖고 한국 나노기술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위탁 금액을 나노기술원에다 주면 나노기술원에 주면? 예, 그 돈으로 일단 기업을 선발을 해서 뭐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뭐 방향을 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개발을 해주거나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 부담이 현금 20% 이상이 있나요? 네, 총 있습니다. 비용에. 예. 여기 보면 비고에 보면 총 비용의 40% 기업 부담, 현금 20% 이상.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이제 7천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7천만 원의 40%가 40%? 아니고 네. 그거보다 본인들의 이 전체 사업비의 이제 4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억을 이 이제 수탁 기관에 준다는 거잖아요. 2억을 주면 그렇죠? 그러면 한국 나노기술원에서 이걸 갖고 기업체를 선정을 하고 해서 이 기업 지원 이런 이제 개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장비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 기업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7천만 원의 실증화 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얼마 부담하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어제 저희가 최대 지원해 주는 거는 기업의 7천만 원이고 이게 만약에 2억짜리 개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나머지 기업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되는 거고. 겁니다. 전체 이 프로젝트가 뭐 2억짜리면 7천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부담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이 선정 여기에 그 기업체 이걸 필요로 한 기업체가 선정되는데 좀 투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선정 여기 지원하는 업체들이 이런 그 제품 상용화하고 제품 뭐 성능 향상에 그걸 필요로 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 평택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이거 누가 그냥 그 자체에서 그 한국 나노기술원 거기서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도 뭐 거기에 같이 심의하는 데 들어간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은 아직 없나요? 그 업체 선정할 때 누가 나노기술에서 그냥 자기들이 선정하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 그 어떤 식으로 그 나노기술원에서 선발 공고를 내고 들어오면은 서류 평가한 다음에 이제 평가위원들을 따로 모집을 모집해서 합니다. 이제 나노기술원에서 거기에 일정 부분 저희도 이제 뭐 시에서도 관여를 할 수가 관여를 있고요.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 기업체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그 이제 개발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가져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큰 거면은 저희가 상한선은 7천이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컨설팅 해주고 진행하면서 또 그 여기 팹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나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 공장들에는 이제 클린룸이 좀 없으니까 여기서 그걸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박사급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되고 그런 이제 그런 인건비도 포함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위탁 수수료는 이제 총 사업비 5% 이내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은 이제 그 한국나노기술원의 위탁 수수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업 요 민간사업 지원금 이쪽에 이쪽에 이제 그분들의 그 인력들이라든가 전문 인력들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들 거니까 이제 자기들의 저희가 되겠죠 이익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두시고 꼭 필요한 기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정 과정이나 여러 알겠습니다. 면을. 네, 이상입니다. 네, 지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반도체 첨단 소자 공정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조 AI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조 AI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이것도 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기 위한 그 동의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 요 전에 저희가 또 산업진흥원에 미술기술학교 운영 지원 요 관련된 도비 50대 50 요 관련된 사업도 있었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수소 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업 집약도시 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직자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이에요. 이게 크게 뭐 이게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 공정 장비 분야나 이제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고 장비 분야입니다, 사실. 그리고 요것도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갈 부분은 있고요. 근데 요거는 기존에 이제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그냥 사람이 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AI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포커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방향성을 바꾸게끔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됐든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해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뭐 대상 기관은 또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할 텐데 이 AI하고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같이 다 융합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뭐 AI 반도체 수소 모빌리티 관련돼서 이거 교육을 받는 게 도대체 제조업 집약 도시 해가지고 재직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시키는 건데 어떤 그러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AI 관련된 전문 인력을 뭐를 시키는 겁니까? 혹시 그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요것도 이제 올해 사업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예. 올해는 일단 저희가 이제 3개 과정으로 해서 이제 기초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올해 하다 보니까 이게 재직자도 있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재직자인데 업종을 안 가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재직자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었습니다, 사실. 근데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려고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교육이라 그러면 그냥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기초적인 걸 배우면 또 이거를 활용을 안 하면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은 기업에 특화된 AI 교육이기 때문에 그럼 제조를 하면서 AI하고 접목시켜서 뭔가를 이거 특화된 교육을 발굴해서 그걸 갖고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향상시키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AI 교육이면 과연 여기 산업진흥원 우리 미래첨단 도시전략국에서 이거를 담당해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 제조 기업에 특화된 AI 교육에 집중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꼭 오시게 해서 꼭 인원을 무조건 채운다라기보다는 인원을 뭐 채워가지고 뭐 실적만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예산이 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해도 만약에 그게 실적이나 뭐 효과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죠. 뭐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거를 잘 좀 개선하셔가지고 잘 좀 진행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육은 그 제조업에 계신 분들을 교육한 거잖아요. 네. 올해 사업은 사실은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직자 분들이면 누구나 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어떤 업종에 있든지 상관을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재직자라는 이름만 달았기 때문에 네. 예, 전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분야? 그럼 그게 올해 12월에 이게 끝나나요? 교육이? 아닙니다. 올해 10월 15일까지가 마지막 10월 교육입니다. 15일까지 120명? 올해 계획 인원은 100명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1차, 2차 해서 한 98명, 99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어떻게 현장에 투입하느냐는 어떻게 결과를 알 수가 없나요? 일단은 뭐 교육이 아직은 안 끝났지만 그럼 교육의 포커스를 이번에는 어떻게 맞추셨어요? 전 재직자 여러분들이 다 다양하게 왔을 텐데 교육 수준이 예. 올해 교육한 거는 처음에 이제 초급 교육을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때는 완전히 초급 과정으로 이제 AI 이론이나 기초 그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고 네. 2차는 7월부터 이제 9월 5일까지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심화된 과정으로 챗봇 개발이나 이제 프로젝트 개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걸 진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과정까지 지금 교육할 예정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 교수진이나 이런 거는 산업진흥에서 짠 거예요? 계획을? 요것도 지금 올해 평택대학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 결국은 산업진흥원은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산업직원에 또 위탁을 주고 물론 관리도 하고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처음에 이제 저희 이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산업진흥원하고 이제 선정된 학교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같이 진행은 해야겠죠. 산업직원이 수탁 받아서 또 위탁을 준 거니까 그거야. 근데 올해는 내년에는 집약적으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신다고요? 예. 내년에는 일단 제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이 대부분 대상이기 때문에요. 네. AI 관련된 이제 실무 자동화 분야, 이제 AI를 적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 3개월 정도 별도로 이제 교육을 할 거고요. 네.
다달이에 한 번씩. 그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 자동화하는 프로그램까지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총? 기간은 한 달씩이고요. 네. 예, 그게 세 3회차, 달. 3회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달 한다는 거예요. 1회차는 한 달이라고 했지 아까요. 그게 이제 한 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나고. 네, 그다음에 2회차는 그 다음 달엔 다른 사람들이 또 한 달 과정을 다시 또 거치고. 근데 총 그게 이제 세 번 하는 겁니다. 그냥 세 한 번 해서 과정을. 그러면 한 과정에 한 사람이 네. 세 과정을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한 과정 할 사람 한 과정만 하고 두 과정 할 사람 두 과정 하고 그러는 거야? 같은 내용을 3번 이제 3개 기술을 운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엔 초중급으로만 나눠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네, 했는데 했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뭐 쉽게 입문하고 심화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해서 2개 과정을 하는데 2개 과정마다 똑같은 인원을 3번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3번 교육한다. 3개 기술을. 그래서 그러니까 20명씩 하면 60명을 배출하겠다. 뭐 아니, 그런 보시면 내용입니다. 배출인데 예, 예. 그거를 초급, 고급, 중급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짰었고요. 네, 내년도 내년에. 지금 건의드리는 건 내년은 입문하고 고급 과정 2개 2개 과정만 과정만? 예예 한 과정당 그럼 그게 총 몇 3기씩 개월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시는 분은 이제 한 달을 배우시는 거죠. 한 달? 예, 입문 한 달. 근데 그거 한 달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입문에서는 아까 이제 과장이 설명한 대로 기본 실무 자동화 입문이고요. 고급 과정을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입문하고 고급까지 간다 그러면 2달을 배우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게 나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2달을 배워서 그게 정말 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금년도 해온 게 그냥 초중급 단순하게 나눠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견들을 들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 제조업체 재직자를 좀 국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던 하고 분들이기 때문에 있었으니까 예, 이렇게 과정을 거쳐도 뭐 가능할 거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예, 예. 생각을 해서. 예. 그러면 지금 올해 배우신 분들 중에 그런 제조업에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신 거예요? 그런 그 이제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거를 예, 좀 짠 겁니다. 중요한 예. 거는 처음 해봤는데 다 풀어놨더니 좀 뭐랄까 촘촘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지금 좀 바꾸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엔 조금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속 시원하게 안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음 계획은 우리가 모르니까 확실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데 미적미적 하시고 답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제가 거예요.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설명이 굉장히 맴돈다는 그런 기분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자료가 있으니까 새로운 걸로 바꿨겠죠. 그리고 좀 더 낫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이게 많은 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그분들이 현장에서 해봤으니까 말귀를 빨리 알아들으시고 또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한두 달에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데이터가 있냐 뜻에서 물어보시는 건데 답변을 너무 어렵게들 하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러실까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후에 또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엔 또 이런 걸 해주세요 하는 거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결정한다 산업진흥원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민원은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의 원하는 거 또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게 우린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보다는 이렇게 교육 내용을 바꿔보겠다는 거는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음엔 후년에 더 좋은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정말 발전이 돼야 되고 필요로 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도 본인들의 이 맡은 소명감을 확실히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촘촘하게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 기간 끝날 때마다 인터뷰하고 설문하고 해서 또 더 나은 교육이 되도록 하고 또 진흥원 진행하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첨단 소재 공정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이나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화대한 그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세부적 내용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니까 저희들 궁금한 사항도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산출 근거가 없고 소요 비용만 여기다 써놨어요? 이것도 세부 계획 몇 명의 며칠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몇 명이 교육이 됐다. 우리 그냥 지금 재직자 120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90명, 45명, 90명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며칠간 이게 45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산출 근거 같은 거 세부 내역이 없어요? 이 동의안에는? 예, 이게 저희가 좀 요거는 좀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전에처럼 이렇게 예.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크게만 그냥 교육비하고 위탁 수수료만 이렇게 좀 나눠놔서 요건 좀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 요 자료는 또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만큼에서 뭐 1억 5천을 이번에 그 동의안을 했으니 의원님들은 읽어보고 그냥 동의안에 응해달라 이 소리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 몇 명 소요 얼마 인원에 몇 개월 과정에 1기, 2기 했으면 이렇게 해서 얼마 산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이해도가 좀 낮은 거로 알고 있고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의 AI과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은 전문가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몰라요. 정확한 세부 내역을 앞으로는 좀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자료 작성을 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조 AI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 애닐라이트 스쿨 간 양해각서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 애닐라이트 스쿨 양해각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조례는 먼저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관련돼서 이제 이 양해각서도 체결을 좀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양해각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은 우리가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다가 아마 이제 이 관련 서류를 아마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거기서 원하는 그 서류가 아마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좀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뭐 이 외국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뭐 재정 지원 등 뭐 여러 가지로 다 해서 저희가 이 의회에서 통과됐고 양해각서 관련되고 또 앞으로 또 가서 그 외국 이 교육기관하고도 관련돼서
협약서든 여러 가지를 좀 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관련돼서 어찌됐든 진행되는 데서는 뭐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 뭐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내년 12월 말로 되면은 뭐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도 저기 발표를 했지만 이 특별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돼요. 종료가 돼요. 만약에 그 연장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성도 발생이 되는데 그 전에 좀 준비하시고 뭐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법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연장이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6년 말에 그 법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조례안도 승인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관의 조직 개편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 팀에서 담당하던 것을 지금 2개 팀이 이제 일을 나누어서 준비하도록 그 조직 개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해각서 보면 이제 3조 평택시의 역할 보면 평택시는 관련 법규 이게 법규라고 했어요. 법규. 법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조례나 뭐 여러 가지 다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의미인지 법규에 따라 국제학교 개교 및 운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요 관련된 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조례 제정한 거에 조례에 따라 국제학교 개교 및 운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는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비밀 유지나 뭐 효력 발생 뭐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나 이런 거는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은 저희 위원회도 구성이 됐나요? 아직 그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도 네. 아직 안 됐어요? 해야 될 일은 많을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됐으면 이게 조례가 저희가 만들어진 지가 그래도 8월 달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이제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계약 전 단계라 그리고 아직 학교에 나가는 이제 보조금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임박해서 그때 네,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많은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지역구에 또 들어오는 학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문제 제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는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재원이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되면 또 이 당 학교에 설립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우리 사업도 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워낙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충실하게 잘 세워서 책임 있게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를 맡아서 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책임감을 좀 갖고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쩔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유념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재영 의원님,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협약일이 9월 22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20일 어떻게 미국으로 가시나요? 예, 그 일정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양해객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에 지금 조율을 좀 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 직접적으로 학교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뭐 주기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뭐 정규적으로 회의를 잡아놓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화상 회의가 필요한 부분은 화상 회의 날짜를 서로 협의를 해서 화상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 이후로 그때 우리 그 화상 회의는 그 이후로 한 번 더 한 했고요. 번요?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이나 일정 관련해서는 수시로 지금 메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안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이제 협약을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MOU라는 이 협약서는 이제 9월달에 저희가 그 본교에 가서 체결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부분은 협약. 본 예, 계획, 예, 계약, 계약. 예, 실시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연말 안에 좀 서로 그 계약을 좀 진행하자라는 큰 그 스케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만 잘 논의하면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MOU 뭐 양해각서는 9월 20일 날 체결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또 연말 되면 거기 그쪽 미국도 뭐 공휴일이 막 끼고 뭐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9월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월 20일 날 이때 가면 좀 구체적 논의를 좀 하시고 그 연말 안에 본 협약을 지금 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진척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선 세부적인 좀 협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MOU를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서로 있을 것 같고 우리한테 보고는 미처 못하더라도 나눠야 될 쟁점 사항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은 있는 건가요? 서로? 네, 지금 사전에 저희 선정 과정에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문제될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교 이사회가 이제 네.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온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쟁점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부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또 그때 논의 안 된 다른 쟁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본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쟁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준비를 했고 어떤 법규라든가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거의 문제 없게 처리했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우리 의회에 필요가 있다면 꼭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우리 최정은 말씀대로 올해 안에 MOU가 아니라 계약이 체결이 돼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그 부분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화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 애닐라이트 스쿨 간 양해각서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화 평택시 이웃분쟁 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의탁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웃분쟁 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요 사안은 지금 이제 1차 위탁을 20년부터 이제 3년을 했고 그다음에 23년부터 해가지고 23년 4월 1일부터 25년 이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2번 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공모를 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업비가 한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2천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소통방. 네, 지금 소통방. 몇 군데나 되죠, 이 소통방? 지금 10군데를 운영하고 몇 있습니다. 군데 운영하고 네. 있나요, 소통방? 그 다음에 이웃 분쟁 이런 상담도 하시고 교육도 그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센터가 생긴 이후로 조정센터가 생긴 이후로 그런 사례들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게 어떻습니까? 지금 변화가? 네, 이웃분쟁 조정센터가 어떤 이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중간에서 상대방들의 입장들을 서로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나 이제 갈등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재하면서 그런 완화하는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 센터가 지금 이제 이때 처음 생긴 건가요? 20년에? 네, 20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처음 생긴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5년, 6년째 돼가고 이제 7년째 돼가는데 내년이면 이런 센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좀 더 그 사업들이 뭐 이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그 인식 개선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우리 시 부서하고 같이 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를 신청하면 또 이제 새로운 업체가 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보고 네 해서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YMCA에서 지금 3년간 이게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그 우리가 이게 위탁 기간이 3년이죠. 3년이라 네. 이번에 내년부터 또 3년간 재위탁 기간을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재공모 시 홍보는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사전에 이제 이런 이제 위탁사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접수된 그 법인이나 그 예.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그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지금 이게 또 YMCA 여기에 지금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공모가 선정이 된 저희가- 건가요? 아니면 할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예. 10월 달에 공모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YMCA가 또 다시 이제 응할지 그때는 이제 접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한번 저기 위탁을 받은 업체나 민간 단체는 뭐 다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칙이라든가 네. 규정은 없는 거죠? 네,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 거고 네. 민간이나 시민이나 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 거고요. 네, 법인이나 관련 단체는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이제 8대 때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제정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뭐 지금 그 이웃 분쟁 간 어떤 대립이라든가 갈등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분장 센터가 생기고 나서의 그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셔요? 저희가 이제 이런 갈등을 상담하고 예. 이제 그 상담한 이제 그 사례들이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예. 이제 충분히 그 갈등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한 460건 정도를 이쪽에서 지금 이제 그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층간 소음이나 뭐 반려견 문제, 기타 등 많은 갈등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이제 이 센터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저기 굉장히 이게 어렵게 생긴 우리 이웃 분쟁 센터입니다. 이게 한번 부결돼 가지고 다시 재해서 다시 생긴 분쟁 센터인데 지금 이게 이 지금 분쟁 센터로 인해서 갈등 해소라든가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웃 분쟁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460건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이걸 3년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할세 그 460건 말씀드린 예. 거는 지난해 24년도에 460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산출을 할 때 이런 그 상세 내역도 아까 그 동의안 마냥 이런 것도 몇 건씩 1년에 처리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해주면 저희들이 그 알아보고 이러는 데는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동의안을 구할 때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좀 표식을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이웃분쟁 조정센터 민간의탁 재의탁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